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소가 지금 어디냐 이겁니다. 저는 농경문화사에서 태어나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정보화 시대의 발을 딛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이곳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사 이세돌 씨가 알파고한테 쩔쩔매력을 연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서해 비법, 제가 말한 대로 초고속 비법을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경문화사회 강수법이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부잣집 사랑방에 가서 그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하루 이틀 가르치고 집에 오면 안 되죠. 오랜 시간을 가르쳐야 자기의 호구지책 끼니를 애낄 수도 있고, 또 집에 간다고 하면 쌀말이나 주어서 자기 가족들을 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다시 말해서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긴 시간을 가면 갈수록 자기한테는 유리한 시대의 교수 방법이 바로 농경문화 시대의 방법입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했죠. 원래 서해에는 채옹이란 사람이 중국의 숭산은 5대 산의 하나인 대표적인 산입니다. 거기 가서 석실에서 우연히 이인을 만나서 그 이인한테 서법을 지도를 받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필묵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두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 그 이인한테서 손가락질이나 나뭇가지로 마당에 글씨를 쓰면서 서법을 배우다가 그 자기의 총명한 딸 문희한테 가르쳐서 쭉 그것이 오늘까지 서법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서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고속 한문서에 연수하는 방법, 그 정보는 무엇보다도 법첩을 놓고 공부를 해야 한다. 법첩 하면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한나라 이전에 있던 책들을 가지고 온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인사동에 가면은 책방에 수많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저 어지간하면 책을 편지 만들어냅니다. 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중국 한나라 이전의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실에 가서 선생이 지도자가 체본을 써주는 거 갖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선생이 만능합니까? 왕이지체는 왕이지밖에 못 쓰고 구양순체는 구양순밖에 못 씁니다. 안진경체는 안진경만이, 추사체는 추사 선생만이 쓸 수 있는 게 이게 추사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만능하게 오늘은 추사체, 내일은 안진경체, 너는 왕이지체, 너는 구양순체 하면서 체본을 써주는 선생한테 몇 자씩 받으다 서예 공부하는 것은 지향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실제 행동만 하지 않았지. 논어의정편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님이 그 제자인 자로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마. 그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지의 지지요 부지의 부지 시지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아는 거다. 자, 2500년 전에 벌써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살면서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한테 구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손에 책자가 없으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애독하십시오. 그 책에서 우리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 예를 들어서 논어책 하나 읽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논어책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성백여 씨가 해석해 놓은 책인데 그 책이 55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어책을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합니다. 아, 그럼 당신이 천재요? 아닙니다. 그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어책을 가지고 그냥 책을 넘기세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시선이 멎는 곳, 마음에 관한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시선을 멈추고 그 구절에 밑줄 치고 또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걸 되씹고 반추면서 논어책 554페이지 중에서 3군데, 4군데만 고르고 그냥 넘겨서 하루를 지난다면 논어책 한 권을 다 읽습니다. 또 내일은 또 다시 또 논어를 내놓고 읽어도 그런 식으로 그냥 몇 구절만 해서 하나 둘 익혀나가면은 논어책 한 권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포켓에 손에 없으면 불안하듯이 책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것 같이 책에서 정보를 얻고 책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약속대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원을 그리면서 중봉으로 쓰는 방법을 제가 정보를 전달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한 번에 쭉 그리지 말고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4군데로 쪼개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붓은 두 손가락으로 받치고 두 손을 잡고 엄지로 받쳐서 지실장어 손가락에는 힘을 주고 손바닥에는 힘을 빼고 손목은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팔꿈치와 어깨 가지고 글쓰다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갈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팔꿈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이걸 A라고 하죠. A라고 이렇게 A라고 합시다. A라고 반대로 이자 우측으로 붓이 움직일 때는 팔꿈치를 내 몸에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가요. 이걸 내라고 할게요. 내라고. 다시 말해서 이쪽 좌측으로 갈 때는 이렇게 우리 운전할 때 좌에 들어가려면은 팔꿈치가 들리듯이 밖으로 내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갈 때는 팔꿈치를 4개 붙이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여 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필법이 현안 지필법이라고 그랬어요. 팔뚝에다가 붓을 달아매고 붓을 빤듯이 세고 쓰는 글씨 쓰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붓을 빤듯이 세는데 좌측으로 갈 때 내 몸에 팔꿈치를 붙이면은 요거만큼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팔꿈치를 들면 무한정 갈 수가 있어요. 팔 뻗치는 데까지. 반대로 우측으로 갈 때, 이 방향으로 갈 때 팔꿈치를 밖으로 간다면 붓은 빤듯이 세우려면 요거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팔꿈치를 4개 붙이고 가면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글씨 쓸 때 특히 유용하기 때문에 아예 습관을
그렇게 가져주십사. 원을 그릴 때 다시 말해서 이짝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팔꿈치를 밖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고, 이건 또 이로 오니까 팔꿈치를 내려 붙여서 요렇게 하자. 또 이거는 팔꿈치가 이렇게 오는 글씨니까 여기서 팔꿈치를 안으로 붙여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팔꿈치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중봉으로 쓰기 위한 방법. 중봉. 예. 붓의 이 가운데 중자에 칼날봉자죠. 칼날봉자. 칼끝으로 쓴다. 또는 옛날에는 나무에 새기거나 거북딱지나 소떡대다가 글씨를 새길 때 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봉으로 쓰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팔꿈치를 움직여서 이렇게 분면을 바꾸면서 글 쓰는 습관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글씨를 쓰는데 여러분들 흔히 처음에 붓을 움직일 때 기필이라고 해요. 기필. 처음에 쓸 때 기필. 기필이라고 하는데 뭐 기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필할 때.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는 원필, 둥글다는 원자죠. 아니면 이렇게 모지게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각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격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전서는 모든 게 원필로 시작한다. 원필로 이렇게 둥글려서 옆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예서 같은 것은 이 방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각필은 뭐냐면은 각골 문자 같은 거 쓸 때에 이 각필 칼로 새기고 송곳으로 파고 하느라고 처음에 출발이 기필이 다시 말해 시작이 예민하고 끝날 때 예민하게 끝나는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왜 너 글씨 발달사대로 공부시켜준다 하는데 왜 엉뚱하게 전서부터만 하냐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원은 따지자면은 최초의 각골 문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은나라에서 나왔죠. 은나라에서 각골 문자. 주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정종문자라고도 하고 금문이라고도 합니다. 정종 뭐냐면 소치나 종이다 새기는 글씨. 아주 길게 아주 예리하게 쓰게 하죠. 또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와서 전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예서, 행서, 해서 조석이 쭉 나왔는데, 저는 그 각골 문자와 정종문에 대한 것은 나중에들 재미로 써보시기로 하고, 전서부터만 시작해도 글씨의 발달사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고 공부해야 할 책이 이러한 석고문이라는 책이 석고문. 석고문은 전서가 대전도 있고 소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전이라고 해도 되고 소전이라도 해도 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석고문을 쓰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대전도 쓰기 수월하고 소전도 쓰기 수월하기 때문에 석고문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도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권고하고 싶었던 여기 시청각 교육사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시청각 교육사. 왜 이걸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원본이 석고문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가 있습니다. 이건 책가 달고요. 오창석 책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책을 하나 사서 두 가지 책가 있는 것을 이자 원본을 다 써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이 책도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 책을 구입하려면은 시청각 교육사에서 나온 거 시청각 교육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청각 교육사. 이 석고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했으면 하고 이것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석고문이 있는 글자 한두 자를 제가 써볼게요. 이 전선은 글씨가 우리 손바닥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갸름하게 써집니다. 길게 이렇게. 예서나 이거는 이렇게 손바닥을 옆으로 온 것 마냥 이게 가로자형으로 납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손바닥을 세운 것 같이 갸름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석고문에 처음에 이거는 핵이 잘 안 보일 때 보라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고, 중간에 한 60페이지던가요? 네, 여기 가면은 여기 원촌대원본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두 자를 써볼 테니까 한번 쓰는 것을 중봉으로 쓰는 방법, 손에 움직이는 방법, 팔꿈치가 움직이는 방법을 참고로 봐주시면 합니다. 지금 저기 먹물이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자, 요 나 오자, 나아라고도 하고 나아라고 합니다. 요 자 하나 써볼게요. 손을 딱 이렇게 짚고 여기다가 요렇게 원필로 굴려서 요렇게 나갑니다. 이때 팔꿈치가 여기로 올 때는 안으로 붙여서, 이로 갈 때는 팔꿈치가 나가서, 손은 이렇게 딱 잡고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로 가니까 여기도 요렇게, 또 요걸 반듯이 내려서 또 이로 가니까 팔꿈치를 밀어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굴려서 원필로 또 요렇게 굴려서 요렇게 가니까 팔꿈치 살짝 나가요. 이거 습관되어 좋습니다. 예비동작 후이고 요로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이게 책받침인데 여기다 조금 높인 위치에서 이건 이로 가니까 팔꿈치도 내게 붙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붓을 들으면서 모여서 붙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와야 하니까 팔꿈치가 나가세요. 이제 팔꿈치 잘 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이거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그시세요. 또 이로 가는 거는 또 팔꿈치 내가 붙여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로 가는 방향이니까 또 여기서 굴려서 원필로 굴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세요. 또 이로 오는 방향이니까 또 팔꿈치 또 나가요. 이래 팔꿈치 잘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또 반대로 이로 가니까 팔꿈치를 내게 붙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붓을 원필로 굴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서 마무리 돌립니다. 또 하나, 여기 밑에 이입구인데, 이입구는 역시 원필로 이렇게 돌려서 내려와서 예비동작 후려놓고, 이렇게 예비동작으로 후려놓고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또 이건 또 팔꿈치가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저 위에서 굴려서 하나 둘 셋 붓을 살살 들어서 1분필 2분필 3분필 배웠죠. 여기 끝은 뾰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촬영을 글자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글씨를 써갈 텐데, 여러분과 오늘 붓 움직이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커다랗게 써봤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크게 쓰는 글씨 않고 이제 이 연습지에다가 한자를 써나가는데, 여기다가 최소한 몇 자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레자 한번 써볼게요. 수레자 잘 보세요. 팔뚝, 주로 팔뚝 움직이는 걸 보세요. 여기서 우측으로 먼저 가니까 여기서 원피로 굴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굴리고, 이거 중간에서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비동작 후이고 팔꿈치 내리고, 예비동작 후여놓고 이렇게, 또 이리로 가니까 팔꿈치 내려 붙이세요. 이렇게 붙여서 예비동작 후여놓고 팔꿈치가 더 나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예비동작 후여놓고, 이리로 가니까
팔꿈치 내게 붙여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로 건너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기둥 세는 거는 수액은 여기서 중심을 보세요. 요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필로 굴려서 하나 어디 와세요? 요 만나는 점 여기서 쉬세요. 둘 여기서 또 한 번 더 쉬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쉬어. 그래서 마무리 셋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글자 쓸 때는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이 비슷비슷하게 쓰면은 글씨가 결구가 잘 됐다. 모양이 잘 됐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석고문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여러 자씩 쓰는 것을 몇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몇 번 안에서 이 책 한 권을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이 공부해야 돼요. 이제 뭔 방법을 일러드렸으니까 이렇게 쓴다 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가 안내자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채영이 석실에서 배울 때는 말로 좀 들었고 어떤 사람은 옆전에 써 있는 대동통보라고는 네 글자를 보고 그 채를 아주 완벽하게 썼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를 보고 그 채를 완전 섭렵도 했으라니 요거 몇 자 쓰는 방법만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여가 선용해서 공부하면은 이 전서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이 전서 작품번호를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작품하면 뭡니까?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초고속 한문서의 방법을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